자, 회계원리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사채의 발행과 그 이자 지급, 그리고 발행비와 상환까지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 뒤에 나왔던 기타 비유동 부채로 장기 차입금과 장기성 매입 채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 장기성 매입 채무는 지급기일이 1년 미만이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봤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한번 교과서 143쪽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3쪽을 펼쳐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눈으로 교과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이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자면, 퇴직금은 종업원이 입사할 때,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퇴직할 때 일시급으로 주는 비용을 퇴직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과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 시점에서 전액을 비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각 회계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매 회계연도의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급여이다 라고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또 이제 하단 부분에 보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회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순서가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순서 4가지는 이제 첫 번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단기에 퇴직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을 먼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이 단기 말에 우리가 기말에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종업원이 한 번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퇴직금 총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정이 있죠. 이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산출한 이 퇴직금 총액을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에 나오죠. 이제 다음과 같이 단기에 추가 설정해야 될 퇴직급여를 구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냐고 봤더니, 자, 아래와 같은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의 일단 밑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추가 설정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로 빼기 단기 퇴직금 지급액 관로에서 뺀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순번을 붙일 건데 순번대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밑금친 파란색 박스가 1번이에요. 자, 1번. 1번은 무엇이냐고 보니까 우리가 기초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1번 요 부분이 기초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기초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1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기에 요번 년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요 박스만큼 한번 볼게요. 자, 요 박스만큼 우리가 2번이라고 하고 단기에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있는 거예요. 자, 금액을 빠뜨렸는데 금액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우리가 원래는 1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1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는데 단기의 퇴직금으로 우리가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초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에서 단기에 30만 원이라는 단기 퇴직금 지급을 했으면 우리가 남은 요 잔액 부분, 요 부분을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으로 기초에 이제 있는 금액과 단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죠. 잔액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 줬으니까 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기 말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이 퇴직금 총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기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박스만큼 우리가 4번이라고 하고 이 박스 크기만큼을 우리가 기말에 산정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죠. 이 박스만큼. 자, 요 금액을 이제 12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다시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에
우리가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지급분을 빼고 남은 잔액이 70만 원인데, 자, 기말에는 우리가 산정을 해보니까 120만 원이 돼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가 아니죠. 남은 잔액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만 원에서 기말에 12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만들려면 우리가 추가로 얼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 줘야 될까요? 네, 대답을 한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설정해야 될 금액은 결국에는 5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식으로 돌아와서 여기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우리가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있었죠? 요 1번이라고 적혀 있죠. 자, 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초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있어 보니까 저기 2번에 보이죠, 지금. 단기에 지급한 퇴직금이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2번이고 3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자, 기초에서 단기 퇴직금 지급액을 빼면 우리가 3번 아까 계산했던 잔액인 7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괄호를 통해서 알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말가 돼서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해서 퇴직금 총액을 산출해 보니까 이렇게 4번짜리 12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주는 금액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만 원 설정액과 앞서 기초에서 단기 퇴직금 지급액 70만 원을 뺀 저기 5번 자리에 나오는 5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과 요 공식 그리고 순서를 잘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서 퀴즈로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번에 분계가 나오는데, 자, 분계짜리 금액을 잠깐 선생님 수정을 못했네요. 금액을 바꾸면, 자,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산출액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120만 원이라고 했죠? 자, 뒤에 공공은 생략하고 그냥 120만 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산출액이 120만 원이고 그리고 앞서 그 잔액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잔액이 70만 원이라고 했죠? 잔액이 70만 원일 때 우리는 추가로 여기 설정해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분계는 이렇게 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50만 원을 산정을 해주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증가 50만 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분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 비용의 증가, 퇴직급여, 차변에 발생을 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증가, 대변 자리에 온다는 요 분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예제 15번은 뒤에서 퀴즈로 한번 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란 것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예요. 잠깐 배우기 전에 앞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예제 15번을 이제 일단 선생님하고 일단 금방 한번 풀어보고 뒤에서 다시 퀴즈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 보면 기말에 결산일이 우리가 기말이죠. 이 기말에 이제 우리가 설정돼야 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70만 원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우리 잔액은 7천만 원이네요. 6,8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 기말에는 7천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은 6,8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차액분만큼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지금 2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금액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분기가 보여지게 된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퇴직하게 돼서 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니까 자, 퇴직금이 이렇게 현금으로 125만 원이 자산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미리 잡아놨던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일부분을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에 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뒤로 넘어와서 이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란 우리 교과서 144쪽에 나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보증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설정을 해주고 나중에 그 분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과서 본문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분계를 먼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자, 매출 50만 원이 발생했고 매출 5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자, 제품 보증비라는 비용으로 계산되는 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품 보증비 5,000원이 생겼고 자, 원래는 우리가 이 매출분 50만 원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증비 5,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5,000원에서 마이너스 5,000원을 해서 요 현금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은 49만 5천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있어 보니까 우리 이 결산일에 이 제품 보증 비용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마찬가지로 요 제품 보증비라는 비용이 증가하고
요 비용을 우리가 미리 부채로 잡아놓게 되는 거예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부채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제품 보증과 관련해서 어떤 이 현금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렇게 미리 부채로 인식시켜 놓는다는 그런 뜻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기에 그 다음 기에 돼서 보니까 실제로 제품 보증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제품 보증비를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7,000원이나 제품 보증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기존에 미리 돈 나갈 걸 예상하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6,000원만큼 부채를 잡아놨기 때문에 먼저 앞서 잡아놓은 부채를 없애주게 되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6,000원이 이렇게 차변으로 가서 부채가 없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니까 추가로 1,000원이 더 지출된 거예요. 우리는 부채로 잡아놓은 게 6,000원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보증비가 1,000원 더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분만큼 제품 보증비로 금액을 잡아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현금이 지출된 부분 대변에 나올 거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앞에 한번 넘어가면, 자, 여기 이제 독립된 이제 분기라는 것을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요거 따로, 요거 따로예요. 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좀 묶어서 체크를 좀 따로 해놓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145쪽에 자기주도 학습들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10분 가량 시간을 줄 테니까 10분은 너무 많고 5문제니까 한 5분만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자기주도 학습 1번에 5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있는 2번 다음은 주 불함의 사채 관련 거래이다. 이 부분은 패스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사채의 할인 발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자, 사채 액면 총액이 자,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 여기 한 주당 요 가격을 보니까 원래 10,000원짜리를 한 주에 9,000원에 판 셈이니까 우리는 요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마이너스 된 10% 부분만큼 할인해서 발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니까 자, 사채 액면 금액은 여기 부채 자리에 그대로 일단 적어줘야겠죠. 사채 액면 금액 1,0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9,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온 것은 자, 납입금은 당좌 A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좌 A금으로 우리가 9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보니까 우리가 10%만큼인 100만 원은 사채를 발행하면서 할인해서 발행해줬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동해상에는 HSBC로부터 3년 후 상한 조건으로 현금 800만 원을 차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계를 해보니까 자, 현금 800만 원을 차입했다고 했으니까 자산 현금의 증가 800만 원을 차변 자리에 먼저 써주고 자, 3년 후 상환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분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청함상에는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2년 만기 약속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매입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 매입 채무를 언제 갚냐고 보니까 자, 2년 만기, 자, 1년이 넘었죠. 우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부채 계정 과목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 채무는 매입 채무인데 1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가는 것을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하기 때문에 대변 자리에 장기성 매입 채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적어주고 자, 매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차변 자리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풀어볼게요. 4번은 이제 오늘 배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게 아니고 앞선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자, 오늘 배웠던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2명이 퇴사해서
자, 퇴직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고, 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원래 2,6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퇴직급여라는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부채로 미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미리 잡아놨었고, 우리는 잡혀있던 부채를 차감시켜주는 그 계정을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차변을 자, 대변다리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다리로 보내서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우리는 실제로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현금 200만 원 요런 분계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5번을 볼게요. 5번은 농원의 결산일에 가서 보니까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3천만 원으로 설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추계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추계액이라고 함은 자,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 금액으로, 여기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예상액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좀 예상액이랑 비슷한 단어다, 용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기말에 우리가 이 3천만 원이라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장부 잔액은 위에 4번 문제 회계 처리하고 난 금액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서 2,600만 원이라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썼고 잔액이 2,4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앞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3천만 원까지 기말에 설정을 해주려면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요 차액분만큼 우리가 600만 원만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600만 원만큼 퇴직급여에 비용을 먼저 잡고, 이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부채를 추가로 설정을 할 때와 그다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분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퀴즈를 선생님이 여기 EBS에 함께 업로드를 할 테니까 퀴즈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